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 21년 동안 황제로 살다 간 남자 노턴 1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황제가 없습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있었던 적이 없었죠. 미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국민 주권에 의해 정부를 수립한 나라이니까요. 이 내용은 이틀 전에 올라온 서부 개척 시대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황제가 재위하던 시기가 정확히는 황제가 있었죠. 재위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데 공식적인 황제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노턴 1세라는 남자를 황제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금방까지도 황제가 없었다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남북전쟁 발발이 코앞이었던 1859년 9월 17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역 신문에 느닷없이 황제 즉위 선언문이 게재됩니다. 이 선언문에는 노턴 1세라는 남자가 스스로를 미국의 황제라고 선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운 법적 효력은 전혀 없는 선언문이었습니다. 뭐 일종의 장난 같은 글이었죠. 하지만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턴 1세는 사람들에게 황제 대접을 받기 시작했죠. 식당은 노턴 1세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극장가는 그에게 가장 좋은 좌석을 내주고 상점과 은행들은 세금을 바쳤습니다. 노턴 1세가 죽었을 때는 무려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조문 행렬을 이루었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스스로 황제가 된 남자 노턴 1세의 본명은 조슈아 에이브람 노턴입니다. 노턴의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리고 있으나 가장 유력한 건 1818년 2월 4일이죠.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노턴은 2살 때 정부가 지원하는 식민지 계획에 따라 가족과 함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곳에서 노턴의 아버지는 선박 잡화점을 열어 성공을 거두었죠. 노턴 역시 21살 때 아버지를 따라 선박용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노턴의 삶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18개월 만에 파산하여 돈을 모두 잃은 데다 몇 년 뒤인 1848년엔 부모님은 물론 형제자매를 포함한 일가족이 모두 사망했거든요.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까지 모두 잃은 노턴은 1849년에 샌프란시스코로 향했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골드러시로 호황을 누리던 때였죠. 서부 개척시대 영상에서 나왔듯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었으나 모두가 금 채굴을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금을 채굴하려고 몰려든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도 많았죠. 노턴도 그 상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노턴의 장사는 승승장구했고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번화한 지역에 여러 건물을 짓기까지 했죠. 그런데 1852년 노턴이 파산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가뭄을 이유로 수출을 막은 것이죠. 쌀 가격은 순식간에 파운드당 4센트에서 36센트로 무려 9배나 폭등하게 됩니다. 이때 노턴은 페루에서 20만 파운드 약 9만 1000kg의 쌀을 들여올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노턴은 기회라고 생각해 과감하게 파운드당 12.5센트 총 25,000달러를 들여 그 쌀을 모두 사버리죠. 하지만 노턴이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 페루에서 쌀을 가득 실은 여러 척의 배가 잇따라 캘리포니아 항구로 들어오면서 쌀 가격은 다시 파운드당 3센트까지 떨어지고 말죠. 심지어 이 쌀들은 노턴이 구매한 쌀보다 훨씬 우수한 품질이었습니다. 극심한 손해를 보게 생긴 노턴은 뒤늦게 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하려 했으나 생각처럼 쉽지 않았죠. 약 3년 동안 노턴과 쌀 상인들 사이에 법정 싸움이 이어졌고 노턴은 캘리포니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게 되며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됩니다. 소송이 끝나고 약 2년 뒤인 1856년 8월에는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죠. 두 번째 파산 이후 노턴은 하숙집에서 생활하면서 커피와 보리 등을 판매하는 사업 광고를 신문에 게재했고 1858년에는 미국 의회 출마를 선언하는 광고도 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파산의 여파가 결국 그를 미치게 만들었던 걸까요? 잠깐 샌프란시스코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노턴은 41세였던 1859년 9월 17일 샌프란시스코의 한 지역 신문사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편집장에게 자신을 미국의 황제라고 선언하는 편지를 전달하죠. 편지에는 미국의 각주 대표들에게 샌프란시스코로 직결하여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법률을 수정하라는 황제로서의 명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편집장은 노턴의 편지를 재미있어 했고 신문 일면에 노턴의 편지를 실어주었죠. 노턴은 이때부터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1861년 남북 전쟁이 터졌을 때는 링컨 대통령과 남부 연방의 대통령 제퍼슨 데이비스의 소환을 요구했고 나폴레옹 3세가 멕시코를 침공했을 때는 자신을 멕시코의 수호자라고 칭했죠. 외국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냈기도 했는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에게는 국가 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자신과 결혼할 것을 제안하곤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 의회와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폐지되지 않았고 각주의 대표자들과 대통령 빅토리아 여왕은 노턴에게 응답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노턴의 행보를 일종의 정치 풍자 개그와 같은 느낌으로 좋아했죠. 노턴의 선언문은 큰 인기를 끌었고 신문은 판매가 급증했습니다. 노턴의 인기에는 차림새도 한몫을 했죠. 어느 군인에게 받은 군복을 입고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옷에는 견
군장과 리본 메달이 달려있었고 늘 깃털 달린 모자를 쓴 채 옆구리에는 칼이 차고 도시를 돌아다녔죠. 선언문도 차림새도 괴짜 같았지만 노턴은 미국과 샌프란시스코의 문제에 정통했고 황제처럼 위험이 있지만 친절한 태도와 황제다운 행보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노턴은 매일같이 신문을 읽은 뒤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철학, 종교, 정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고 도서관에서 선언문을 작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죠. 하루도 빠짐없이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순찰하며 국민들의 민원을 듣고 공공기반시설과 경찰들의 태도도 점검했습니다. 이상적인 군주처럼 행동했죠.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며 모든 종교의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차별이 극심하던 시기에도 흑인들이 공립학교에 다니고 공공전차를 탈 수 있도록 시에 명령하고 아메리카 원주민의 권리를 주장하고 여성의 투표권을 지지했죠. 엄청난 성견 지명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국제연맹을 구성할 것을 지시하고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잇는 현수교를 만들 것을 명령했는데 추후에 정말 유엔이 생겨나고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를 잇는 대형 현수고 베이 브릿지도 건설되었죠. 시민들이 노턴을 좋아했던 또 다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는 골드러시 거품이 다 빠져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노턴의 기행을 보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로 관광으로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우리로 치자면 명물이 된 겁니다. 노턴을 보려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먹고 자고 마시며 노턴의 조각상과 엽서를 기념품으로 사갔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는 노턴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노턴의 허락을 받아 황실 인장을 기념패로 내걸었습니다. 극장에서는 손님들을 끌기 위해 노턴에게 전용 좌석을 내주었죠. 노턴이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절을 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세금을 바치는 은행도 존재했죠. 노턴은 50센트에서 10달러 사이에 자체 통화를 발행하기도 했는데 기능은 못했지만 지금도 이 지폐는 수집가들 사이에서 $10,000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때때로 노턴을 야유하며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노턴을 자발적으로 보호해 주었죠. 경찰이 노턴을 정신질환자로 취급하며 체포한 사건이 있었는데 언론과 시민은 경찰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결국 경찰서장은 노턴을 석방한 뒤 공식적인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 사건 이후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노턴과 거리에서 마주치면 경의를 표해야죠. 다만 노턴의 삶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50센트짜리 황폐한 하숙집에서 빈민으로 살았죠. 즉위 21년째였던 1880년 1월 8일 비가 내리는 밤 그는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에 강연을 하러 가던 도중 쓰러져 사망했는데 노턴의 몸에서 발견된 것은 겨우 5에서 6달러 정도의 잔돈이 전부였습니다. 노턴의 사망은 샌프란시스코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주의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죠. 가족도 모두 사망했고 독신이었기 때문에 퍼시픽 클럽이라는 샌프란시스코 사우파 협회 회원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노턴의 장례를 치러주었는데 그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한 신문사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황제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 노턴의 장례식을 찾아왔다고 보도했죠. 거리에는 무려 2마일 길이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고 자본가에서 빈민, 성직자, 소매치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미국의 황제이자 멕시코의 수호자라는 비문이 새겨졌죠. 노턴은 현재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더 레커, 샌드맨 시리즈 등 노턴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가 다양한 소설과 만화책에서 등장하고 1980년에는 미국의 유일무이한 황제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거행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베이 브릿지의 이름을 노턴의 이름으로 바꾸려는 시도도 있었고 가장 최근인 올해 5월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커머셜 스트리트에 엠페럴 노턴 플레이스라는 간판이 설치되기도 했죠. 역사상 최강대국 시민들의 황제로 살다간 노턴 1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